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거의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1912포인트에서 거래 중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현재 555포인트에서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장은 어제 이어서 이거래일 연속 좀 상승했는데요. 우리 코스피 지수는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던 데에는 애플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이 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 증시는 독일 지수가 1.3% 빠지는 등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시장의 국내 증시에는 이렇게 호재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 같거든요. 여기에 종목별 이슈들이 가세하면서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이 예상보다, 그러니까 예상치 최소값보다도 더 낮은 실적을 발표했던 LG화학이 장중 13% 이상 급락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금융주들이 좀 3%에서 4%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양극성 예금 증서 금리 담합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의 하방 경기성 그리고 오후장의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에 좀 원동력이었던 국내 기관의 매도세까지 가세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도로 인한 코스피 1910선까지 레벨 다운이 좀 시장을 하락 분동성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코스피 급락 분위기는 좀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좀처럼 반등 장세를 이어가지 못하던 흐름에서는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급락 이후 여진에 따른 등락 과정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시 한번 3일 연속, 5일 연속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1900선의 지지력을 테스트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반등을 한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런 여진을 이용한 매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같은 경우는 1900선 초반에 위치할 경우에는 좀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하락 시에는 비중을 확대하자는 전략 세워주셨네요. 지금까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발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이 1067원 50전으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 시간 외환 동향 어떻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원 20전 하락한 1056원 4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1053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시간 현재는 1053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글로벌 달러가 엔화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울시장 개장 이후 환율의 하락세가 강화된 것은 오전에 발표된 중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7.2%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예상보다 상승한 7.3%로 발표되면서 호주 달러가 급등했고요. 이에 따라 싱가포르 달러 등 아시아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역시 동반 강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호주 달러의 강세 폭에 비해서 원화의 강세 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모습인데요. 시장 일각에서는 N1 환율을 의식한 당국의 개입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N1 환율은 오늘 오전 중국 지표가 발표된 직후 100엔당 985원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이후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0엔당 991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을까요? 전망 좀 해주시죠. 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연기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또 중국 경제 지표의 호조가 맞물리면서 달러 위험 통화상들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달러원이 단기적으로는 1074원대에서 고점을 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전월 대비 부진하게 나올 경우 다음 주에 진행되는 미 연준의 10월 FOMC 회의에서 덜 매파적인 내용의 성명서가 나올 것에 대한 전망이 강화되겠고요. 달러화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추가 조정 시에 10월 중에 예상해 볼 수 있는 최저점은 1040원대 초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동안 달러화가 미 경제 지표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요. 유럽이 유로존의 경제 부진을 반영해 양적 완화의 조치를 확대할 경우 이에 따른 유로화 약세가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중국의 경우 오늘 발표된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전분기 대비해서는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위험 통화들의 강세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달러화가 일방적인 약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지욱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공략주들부터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던 실리콘 웍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어떤 박스권을 탈피하려는 그 흐름이 계속해서 좀 진행 중이고요. 특징적인 점은 전일 웨이 매팅이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대규모로 좀 나왔다는 점이 굉장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네, 앞으로 23,000원은 더 이상 좀 깨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요. 지금 구간 어제 방송을 보시고 들어가셨다면 지금 버텨낼 구간입니다. 충분히 보유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광동제약 들어가셨죠. 광동제약. 1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왔다 갔다 공방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주가는 항상 올랐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점이 이제 매집의 증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타 어떤 제약주 대비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만원대가 충분히 지지 라인이 좀 되지 않을까. 기관들의 어떤, 매수나 했던 그런 구간도, 9,500원에서 만원대로서, 지금 같이 들어가면, 최소한, 그들하고 좀 동일선상에서, 시작하는, 그런 효과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유에이텍이었죠. 대유에이텍.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국내 3위 업체고, 기아 자동차에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틀 연속해서 대규모로 기관 매수세가, 저는 29만 주, 그 다음에 27만 주, 이렇게 유입이 됐고요. 현재 장 초반 1,900원대 좀 돌파를 시도하다가 안착에는 실패를 하고 약간 좀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어제 공략했던 구간에서는 양호한 시장 대비해서 또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800 미만에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물량을 좀 늘리는 전략을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겠습니다. 실적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양호한 구간입니다. 그 다음 종목 기가레인입니다. 기가레인 1만원대 지금 좀 안착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규 매출이 형성되는 어떤 그런 반도체 부분의 성장성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기관들의 배팅이 좀 시작이 됐고요. 그런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가격대로 좀 유지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지고, 뭐 만 원이면 크게 뭐 부담 없는 구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리콘웍스와 광동제약, 대유에이텍, 기가레인까지 공략주들 리뷰해봤고요. 오늘장 단기 공략주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그 대성창투입니다. 대성그룹 계열의 창업 투자 회사로서 얼마 전 뭐 명랑의 흥행과 함께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7월부터 명랑 그런 대박으로 뭐 주가도 그에 따라서 130% 이상 상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가에서 좀 반토막이 난 상태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종목 상반기 실적의 어떤 급성장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지금 현재 하반기 상장사가 5개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런 지금 매각 차익이 현재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 비상장사도 상장 차익이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바닥권 반등 나올 시점이고 기술적 반등도 좀 어제 또 거래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되면서 슬슬 바닥권에서 탈피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침에 좀 세게 나오다가 현재는 뭐 21선에서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1,400원이라면 충분히 부담이 없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충분히 배팅을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볼 만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오랜만에 대형주 한번 들고 나와 봤는데 일단 어제 9% 이상 상승을 한 다음에 좀 뭐 대형주 좀 하락을 하면서 동종목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양산업인 PDP나 태양전지 그런 부실을 지금 털어내는 과정에서 매출이 하락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주가는 좀 여름만 해도 17만 원대, 뭐 18만 원대에 가다가 현재 거의 뭐 40% 가까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나올 만한 악재는 대부분 좀 나온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럼 지금 부각은 되지 않았지만 그 삼성 SDI 그런 중대형 2차 전지의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모직의 합병 효과도 뭐 3분기에 나오겠고, 그리고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봐도 월봉을 좀 보시면 월봉상으로도 2009년도 뭐 그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3중 바닥을 지금 형성하는 지금 상태입니다. 더 이상 뭐 떨어지기보다는 여기서 뭐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갈 시점을 좀 봐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종목에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한 상태고, 주가가 조금만 이렇게 상승 탄력을 좀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공매도의 그런 환매수 물량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에 가담하신다고 하면 대략 10만 8천 원 정도를 저가 라인으로 잡고 거기서는 좀 손절하면서 좀 짧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매수에 지금 가담하신다면 21선인 뭐 12만 원대까지는 기술적 반등 기대해봐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세 번째, DKDNI입니다. 좀 생소한 종목인데, 석유화학 제품 포장으로 스틸 드럼 생산 업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드럼통, 만드는 회사고요. 국내 2위 금융 업체고, 특징적인 점은, 소비자 금융 굉장히 좀 알려진 리드코프를 12%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리드코프가 올해 들어 굉장히 올라가면서, 작년 올해 올라가면서, 그 지분 가치만 해도 동사의 시가총액 뭐 비슷하게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전체 실적은 그리고 또 줄긴 했지만 그런 뭐 재무 구조 개선 영역으로 지금 순이익도 개선세에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점은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이 종목도 동종목도 거래량이 느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매집의 어떤 특정세력 좀 매집이 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박스권 돌파 구간으로서 2,440원이라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구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매수에 가담하시면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2,440원 대비해서 10% 정도 무난하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봉 LS입니다. 대봉 LS 화장품, 원료 의약품 그리고 뭐 사료면 식품 첨가물 업체고요. 각 사업부가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좀 구축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뭐 제약 및 화장품 업종에 올해 들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이쪽 성장에 좀 눈부실 만한 만큼 좀 실적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숨은 화장품 가치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코스메틱이나 이런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뭐 20% 정도 지금 성장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매출 성장을 계속해서 오늘 뭐 늘어나면 늘어났지 뭐 줄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최근 들어서 1만원 전후로 해서 기관들의 배팅이 좀 인상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1만원대는 뭐 충분히 뭐 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이 종목 단기적으로는 좀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11,000원 전후로 해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좀 노려서 이게 또 빠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매수에 가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김주기였습니다. 네, 오늘도 김중 멘토님께서 단기 공략주로는 대성찬투와 삼성 SDI 그리고 DK DNI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중장기 공략주로는 대봉 LS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매일 이렇게 괜찮아요. 4가지씩 소개해 주시잖아요. 오늘 장 딱 한 종목만 매수해야 된다.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시겠어요? 딱 한 종목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너무 많아요. 이 중에서 제가 이 순간에서 배팅을 한다고 하면 네. 매매를 딱 기대가 한다면 됩니다. 네. 단 하나만 골라라. 네. 신이 저한테 한 번의 기회를 줬다고 하면 네. 대성창투를 한번 배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정말 단기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가 봐요. 그런 자신을 갖고 들어가야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레스 김중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멘토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좋은 듯 나쁜 듯 조금 대응하기 힘들어 보여요. 자, 코스피가 1912포인트, 코스닥은요 556포인트대. 많이 밀리고 있고 코스닥은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줍니다. 자, 근데 또 뭐 막판에 또 어떻게 또 밀릴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이 포인트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구간. 자, 근데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는 LG화학이 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14%를 눌러버립니까? 야,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14%를 LG화학을. 이전에 왜 서울반도체 주가가 안 좋았을 때 하한가를 간 적이 있는데 그냥 다들 어안이 벙벙한 그런 상태이실 거란 말이죠. 뭐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LG화학이 올라갈 정도로 14% 현재 급락 중에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 없나요? 있는 종목이죠. 이대로 있을 종목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 걱정은 그 회생 가능성이 언제인가요? 내년이에요. 내년. 네, 그래서 당장에 급하게 종목을 낙폭이 가드했다고 오늘 매수하시는 거, 이런 전략적인 행동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자, 어제 좀 시장이 좀 좋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오늘 역시나 조금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플 실적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에 대해서 좀 기대감 때문에 어제 뉴욕 증시가 반등하면서 끝났고 나스닥도 굉장히 잘 끝났거든요. 비록 뭐 IBM의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나 걱정인 것은 S&P 500 종목들 중에 20%가 이번 주에 발표를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써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하게 만듭니다. 애플은 좋았지만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크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영향을 줄까? 안 좋은 쪽으로 일단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빠지는 거 보니까. 그러면 1900을 이탈할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PBR 1배에 대한 부분. 얼마죠? 1880포인트. 자, 제가 이 시간에 이 방송을요,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애정이 있는 방송이에요. 그런데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종목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수익을 정말 꾸준하게 잘 냈잖아요. 그렇죠? 했다가도 최근 들어 제가 정리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LG화학도 만약 7% 팔아 치워버렸지. 그때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우, 끔찍합니다. 들고 있던 것도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종목을 안 드릴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장이 살아나고 있질 않아요.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제가 종목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방송상에서. 근데 서서히 좀 기회가 오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뭐요? 이렇게 코스피 급락한 이후에 2000포인트까지 가는데 길어봤자 4개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좀 더 빠진다 치더라도 내년 1월 정도 되면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위에 있을 거고 그때부터 뭔 효과를 볼까요? 금리 인하 효과를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2200, 2300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이번에 어찌 보면은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포트를 어떻게 해요? 압축해야 될 시기가 와갑니다. 제가 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어떤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정리해서 뭘 사고 또 어떻게 뭘 살 거라고 공개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종목 상담을 좀 같이 해드릴 거예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요. 상담 주시면 제가 빠르게 좀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수급 100점 주고 시작할게요. 자, 수급 100점 주입니다. 5가지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부터 서울반도체까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사실 오늘 종목 고르기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지난주 뭐 낙폭이 되게 심했던 날에도 좀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정말 그 매수 분위기 자체, 매수량 자체가, 매수 금액 자체가 굉장히 작았어요. 네, 정말 오늘 선택하기 힘든 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뽑아온 게 5개인데요. 먼저 LG 디스플레이. 자, 오늘 2% 이상 올라갑니다. 어제도 좋은 모습이었죠. 급등이 나왔죠. 이유가 뭡니까? 애플 때문이죠. 자, 잘 보세요. 애플이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런데 아이폰 6의 판매량의 일부분만 들어가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지금
4분기 때 아이폰이 본격적으로 판매하잖아요. 전 세계 출시가. 그렇죠. 그럼 판매량이 더 늘어난다고요. 4분기 실적은 애플 실적이 어떨까요?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럼 주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LD디스플레이도 주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또 뭐 나왔습니까?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미니 3, 에어 2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또 실적이 올라갑니다. 자, 기대를 해볼만 해요. 크리스마스 산타랠리 기대해보자고요. 어떤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는 수급 좋았고요. 오늘 그나마 가장 보기 좋았던 수급이었어요. 종목들 가운데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까요? 나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못 먹어도 35,000원 갈 거예요. 물려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해봅시다. 가져갑시다. 수익 나올 때 그때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한샘이에요. 자, 건자재주들이 급등합니다. 한샘, 또 뭐 있습니까? KCC, 현대리바트, 뭐 있나요? LG하우시스, 하츠 등등등이죠. 자, 건자재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이유? 한샘이 일단은 스타트를 끊었어요. 왜요?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비수기인데 실적이 나왔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 하나 걱정이었던 게 뭡니까? 이케아가 세계 최대 가구 이케아가 국내에서 쫙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뭘 야기하냐? 고급 브랜드들이 잘 팔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쫙 잡아주는. 제가 이전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이 공개되고 삼성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아이폰과 갤럭시가 나오면은 나머지 업체들은 어떻게 시장에서 어떻게 묻혀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선을 다 뺏어버리니까. 그렇죠? 자, 그런 효과를 받는 것 같아요. 자, 4분기도 실적을 기대할 만하다. 한샘.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역시나 가능하다. 대신에 언제 조정을 이용하시고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고 이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강원랜드예요. 뭐 경기가 안 좋으면 여러분 화장품 관련주들이 매출이 올라가고 강원랜드도 매출이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한 가지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내국인 카지노인데요. 외국인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는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해외분도 다 들어갈 수가 있는 카지노예요. 좀 튑니다. 그렇죠? 시장 안 좋아지는데 뭐예요? 네, 강원도 가야죠. 10만원씩만 하세요. 많이 하지 마시고. 자, 매출 확대가 뜁니다. 테이블 증서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됐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간 많이 쉬었어요. 쉬었다고 그렇죠? 자, 수급 포인트. 오늘장 수급에서 외인이 77,000주 매수. 기간이 소폭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자, 최근의 수급 상황에서 살펴보자면, 자, 외인들과 기관들이 좀 팔고 나가는 듯 싶었는데, 그쵸? 좀 매수세가 좀 강화가 되는 듯한 그런 포인트들이 차근차근히 보여요. 최근에 주가가 어떻게 해요? 튀어 올라갑니다.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전고점 포인트가 얼마죠? 36,000원 뛰고 올라가겠죠. 못 먹어도 전고점 37,000원까지 갑니다. 네. 관심 있게 보자. 그래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바텍입니다.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요. 오늘 신고가 찍었습니다. 자, 27,700원. 5% 이상 급등 중에 있어요. 뭐 이건 뭐 계속 수급이 잘 들어와주고 있었는데, 자, 최근 들어서 약간의 좀 외인들과 기관들의 움직임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근데 오늘 장에서 어떻게 다시 들어옵니다. 팔았던 기간 다시 잡아주고 있어요. 외인들도 잡아줍니다. 어떻게 다시 올라가죠.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제가 보유하라 말씀드렸는데, 매수는 언제 하라 말씀드렸죠? 이 하단 라인에 대해서 맞추자. 21선에 61선 라인에 대해서 내려올 거라고요. 기다리세요. 이때 신규 매수하십시오. 오늘 뭐 따라간다 올라가니까 따라간다 이게 N자형 패턴 아니야? 꼴랑 이거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N자형 패턴의 끝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는 거,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조정은 있습니다. 네, 펀더멘탈이 아무리 싸더라도 조정은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급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텍은 조정을 이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요, 의외의 종목으로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서울반도체예요. 제가 서울반도체는 어떻게 해요? 좋다 말씀드렸지만은
7월, 8월부터는 계속 뭐예요? 셀 외치고 있습니다. 계속 셀만 외치고 있어요, 제가. 왜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작년 3분기 실적이 워낙에 잘했다고요. 작년 4분기 실적도 괜찮았다고요. 올해 3분기는 4분기도 언제부터 조금 상승을 하냐? 내년부터 그나마 좀 나아진다라는 겁니다. 2만 원을 깰 수도 있겠구나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 정도의 3분기 실적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많이 밀렸죠? 사실 뭐 여기 포인트 2012년도 가격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더 밀릴 수도 있을까 고민이 되는 시점이지만,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더 밀릴 수 있을까 얘가 과연? 네. 실적 나오면 모르죠. 자, LG화학이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14%가 빠질 종목입니까? 서울반도체 2분기 실적 안 좋았죠? 이렇게 됐어요. 3분기 실적이 정말 안 좋을 건데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네. 근데 오늘 수급은 들어와요. 오늘 잠정치가 외인이 7만 8천 주 이상 들어옵니다. 근데 최근에 수급은 어떻게 해요? 외인이 좀 3일째 들어와요. 이들이 왜 사지? 싶을 정도입니다. 걱정인 것은 어떻게? 바로 털고 나갈까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매수하셔가지고 손실 보실까봐 걱정인 겁니다. 사선 안 되는 종목입니다. 3분기 실적 확인하고 사야 됩니다. 사더라도. 저는 4분기 내년 초까지 보겠지만요. 아마 이때 8월, 7월 말 8월 초처럼 요 모양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고민하게 만드니까요. 절대 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자, 상담을 화끈하게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종목 뭐가 와 있나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KG케미칼. 자, 2788님 KG케미칼 19,350원에 25% 보겠습니다. 자, KG케미칼은요, 제가 10월 거의 많이 밀리고 난 이후부터 이때 지난주부터 해서 제가 거론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어떤 이유로 제가 KG케미칼을 괜찮다고 거론을 하고 있냐? 배당 매력 때문입니다. 배당 매력. KG케미칼은 시가 배당률로 3년 연속 5.5% 이상 하고 있습니다. 5% 이상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부터 해서 지수가격이 빠진 시점에서 꺾이지 않는 것 좀 볼만할 것 같고, 연말 배당을 좀 노려본다면 주가가 어떻게 한번 상승적 분위기를 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많이 밀렸는데 밀릴 만큼 밀렸고 다시 바닥 포인트 찾아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그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말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배당 받고 떨어지던가.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KG케미칼의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실적 부분이 있을까요? 문제일까요? 자, 실적 부분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보이시잖아요. 매출액 증가 당연히 보이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벌써 상반기가 작년치 절반 이상 넘어갔고 순이익은 벌써 상반기가 작년을 훨씬 넘어갔어요. 또 뭐요? 지분이 걱정이세요? 지분 걱정이세요? 왜? KG그룹이라서 뭐 2대1 때문에 걱정이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져가셔야죠. 제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배당 받아보셔야죠. 19,350원 높습니다. 많이 비싸게 사셨어요.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종목은 이유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 추가 매수라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아셨죠? 추가 매수 가능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승일이라는 종목이에요. 957 하나님 승일 17,250원에 25%입니다. 자,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죠? 빨리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매수하시고 나서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17,250원이니까. 자, 여기. 근데 잘 보세요. 매수하기에는 가격이 어때요? 조금 높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기 포인트인데 높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조금 사기에는 좀 꺼름직해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사실 그래요. 그렇죠? 수급 포인트 없잖아요. 실적 체크합시다. 자, 실적 보니까 그나마 좀 낫습니다. 꺾이진 않을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꺾여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아이고, 제가 갑자기 손이 미끄러져서. 꺾여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여줍니다. 단순 계산해서 들어가 버리면 이 친구는 현재 주가 수준은 뭐? 적정 주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렇게 올라갔죠? 싸다. 저평가돼 있어. 주가 어떻게 올라간 거죠? 큰 손들에 의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주가 수준은 뭡니까? 예, 15,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 단순 계산했을 때 PER 9배 해당합니다. 근데 9배라고 싸다 할 수 있나요? 보세요. 여기가 얼마예요? 7배. 여기가 얼마예요? 6배. 그쵸? 여기가 얼마입니까? 5배. 자, 4, 5배 수준에서 주가가 튀어 올라가서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구간대에서는 일정 부분 다 펀더멘탈 포인트 봤을 때 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던 상태였을 때 그때 매수가 들어가신 거죠. 그쵸? 대실수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렇게 빠지면 이건 추세 이탈인 부분이에요. 사실 오늘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잠정치라도 뭐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타 법인 매도세. 근데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자,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 한번 뭐 뉴스 기사 같은 거라도 한번 같이 한번 검색을 해 보실게요. 어디 봅시다. 뭐 나오는 게 있는지 볼게요. 자 봅시다. 2014년 3분기부터 영업이 성장이 지속될 듯이라고 나와주면서요. 뭐 3분기에 여기 있네요.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이 97억 원 정도 올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영업이익 97억 원 정도. 자, 기업 분석란으로 가서 영업이익이 97억 원 정도라 작년 대비 좋은 모습. 당기순이익 부분도 살펴보자면 한 90억 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자, 90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나온다면은 얘는 현 주가 수준에서도 네, PER 10배. 아까 100억으로 봤는데 PER 10배 됐습니다. 비중이 어떻게 해요?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상승을 줄지 여부는 좀 불투명합니다. 내일 시장에서라도 반등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면 정말 어떻게 줄여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봐야 될 종목들이라 그렇습니다. 자, 하이트진로 5313님 반갑습니다. 자, 24,850원 10% 어떻게 할까요? 보겠습니다. 24,850원. 자, 24,850원에서 지금 550원 수익 중이세요. 0.3% 빠지는데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뭐가 걱정이신 거예요? 수급이 약간 꼬이다 다시 들어오고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 저기 5313님은 진짜 부탁드리는 건 주식을 조금 줄이시면 어떨까?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그렇죠? 수급은 아직 살아있는데 살아있어요. 상승적 분위기 탈까요 더? 탈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이 정도 라인 잡아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거 잡고서 여기서 한번 터치하고 내려오긴 했어요. 그렇죠? 네.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네요. 급하게 내려오진 않을 것 같고요. 한 24,5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지금 현 구간대는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애매한 위치예요. 이걸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불안하시면 정리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시면 좀 베팅해 보실 생각이시면 한 27,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가져가시다가 얼마? 24,000원 이탈하면 어떻게 해요? 매도하셔야 돼요. 손절이죠? 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세요. 일단 수급은 가져가도 됩니다. 일단 수급은. 가져가셔서 좀 버텨보시던가 아니면 24,000원 깨지면 그때는 무조건 이탈입니다. 무조건 손절이에요. 24,000원 이탈하면은.
그건 뒤도 보지 말고 손절하는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수익을 내시던가 가져가시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일단은 수급은 좋기 때문에 제 의견은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아이고, 다음 볼게요. 자, SKC 34,600원에 1042님 35% 보겠습니다. 34,600원입니다. 이게 요즘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급락했는데 34,000원대. 잘 보세요. 제가 왜 LG화학과 현대제철을 매도 처리했을까요? 여기 사셨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일단 빼고 보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탈하면요, 빼고 봐야 돼요. 다른 종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도 제가 매수했다가 두 번이나 같은 그림이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때, 그렇죠? 이때 노렸다가 이때 안 돼서 손절 쳤고 다시 노렸다가 다시 손절 쳤습니다. 제가 그랬죠? 여기서 그랬고요. 그랬죠? 손절 쳤습니다. 급락합니다. 자, SKC 전형적인 LG화학이랑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지금까지 들고 계셨어요. 일단 좀 깨지면 추세가 이탈하면은 빼고 보는 게 맞는데 가져가시고 계십니다. 자, 수급 포인트는 어떻게 해요? 외인은 산다고요? 근데 개인이 더 많이 사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수급이 꽝이라는 소리예요. 꽝. 기관이 다 팔고 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떨어질 때 파는 놈이 보이면 걔가 주체. 올라갈 때 사는 놈이 걔가 주체. 떨어질 때 파는 게 누가? 기관이 팔고 있다. 기관이 주체. 기관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얘 안 올라갑니다. 절대 못 올라가요. 자, 오늘장 수급의 기간은 매도. 49,000주 매도. 왜 이렇게 빠질까요? 실적 영향인 거죠. 지금으로서는 팔 수가 없어요. 사실 파실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어떻게 이거 손을 댑니까? 가져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 35%. 저기 수익이 조금씩 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사면 무조건 손해봐요. 조금씩 사고 수익 난 거를 다시 어떻게 많이 빠진 종목으로 어떻게 물타기 하고 그걸로 다시 수익 보고 다시 또 빠진 걸로 물타기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포트 관리를 짜라락 해야지 35%씩 해버리면은 뭐 팔 종목도 못 팔아요. 팔 종목도 못 팔아요. 공개방송상에서 제가 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이거 드렸어요. 얼마에 드렸습니까? 12,000원대 드렸습니다. 지금 14,500원인데 이걸 지금 수익이 15%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제가 팔아가지고 뭐를 살까요? 다 10%씩 들고 있는 거예요. 뭘 제가 들어갈까요? 뭘 들어갈까요? 현재 이거 마이너스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요? 원익 IPS로 조만간 상황 보고 이동할 겁니다. 왜? 원익 IPS는 실적이 3분기 때 정말 좋으니까 어차피 갈 종목 이렇게 쌀 때 엑스바이오가 조금만 주춤하고 꺾여버리면 매도 쳐버리고 일로 이동하는 거죠. 자, 원익 IPS가 또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그 다음 뭐 어떤 종목으로 이동을 할까요? 제가 NH엔터로 이동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왜요? 10%씩 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익 보고 나오고 샀다가 원익 IPS 올라가면은 그 중에서 뭐 절반만 팔고 다시 그 절반을 어디로? NH엔터 들어가고 NH엔터 수익 보고 나오면 또 절반은 팔아치우고 계속 이렇게 빨리빨리 대응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비중 많이 사면 무조건 손해보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조건 손해봅니다. 네, 제가 뭐 10%씩 사가지고 돈 언제 벌어? 이런 시장에서 10%씩 사면요. 올라갈 종목 팔고 들어가고 팔고 들어가고 하면서 포트 쫘라락 압축했다가 촥 풀고 압축했다가 촥 풀고 수익 많이 나요. 네.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되는데 안 따라오신다는 거. 자, 이 방송 제가 정말 아끼는 방송인데 왜 종목 안 드립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 드리는 거죠. SKC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늦게 질문 주셨고 버티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년까지 보세요. 정말 안타깝지만 내년까지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손도 못 대잖아요. 그렇죠?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순서대로 갑니다.
하나케미칼 0737님 11,600원 맞나요? 30%? 이거 왜 누가 사라 그랬어요? 왜 사셨어요? 바닥인 것 같아 사셨나요? 바닥인 것 같아서 하나케미칼을 사셨어요? 올라갈 것 같았어요? 자, 어딜 봐서 올라갈 것 같았어요? 11,600원 사신 구간은 요때쯤인데 양매도 나오고 막 그럴 때고 뭐 어제 기간 들어왔다고요? 더 들어올 거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어떻게 되고 있나요? 뭐 기타 18,000주 외에는 12만주 외에는 매도 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 그것도 몇 프로 30% 사셨어요. 하나케미칼이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고 30%를 사셨습니다. 0737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량 매도 처리하세요. 끝.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5482님 2080원이에요. 네, 좀 보도록 할게요. 30% 보겠습니다. 자, 추세는 정말 좋아요. 네. 이 정도 추세면은 얘는 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차트상의 흐름은 살아있어요. 매수가는 근데 얼마? 2,000원. 여기이신데, 이전에 한번 크게 올라갔을 때, 2,000 넘으시는데, 이때 매수하신 거죠? 네. 사람의 욕심인가요? 2,080원이신데, 도대체 이때 어떻게 들어가세요? 저는 도저히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데 이때 어떻게 주식을 사세요? 수익을 보셨을 것도 같네요.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상황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실적 흐름 볼까요? 네. 크게 영업 수익 보자면 상태가 영 메롱입니다.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상패가 될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마시되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종목은. 근데 현 구간대에서는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져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좀 하세요.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사실 보자면요. 주인이 있다면 올릴 종목이에요. 주인이 있다면 올려야 돼요. 왜요? 이 정도면 올려줘야 돼요. 주인이 있다면. 대신에 언제? 마이너스 10% 정도 내외로 왔다. 얼마? 잡아드릴게요. 1,800원 올라간다. 2,000원 기대 좀 하지 마시고 정리하십시오. 9월 달에 갔을 때 정리 안 하셨죠? 2,000원 가는 줄 알고. 네, 안 갈 거예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힘들어요, 사실. 이때 몰려 계신 분들 어떡할 거예요, 이제. 아마 그분들은 언제부터 팔까요? 1,700원부터 팔아치우려고 할 겁니다. 사실 1,800원이 올지 안 올지 몰라요. 하지만 1,7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리가 되시면 적금을 드세요. 주식 하시면 안 될 뿐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코미팜이요. 2774님 반갑습니다. 자, 9,267원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유하라고 제가 얘기했었나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30% 오늘도 빠져요. 빠지죠. 올랐다 빠집니다. 수급 있는 종목인가요? 네, 없는 종목입니다. 오늘장 잠정치 수급은 외인 매도, 기타 법인 매도세 2% 꺾인다. 실적 포인트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자,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살만한 종목이 사실 아니었고요. 테마성은 그냥 버려버리시고 짧게나마 몇 프로일까요? 9,200원이시면 3% 될까요? 3, 4% 수익 보고 나오십시오. 네. 이거를 30% 들어갈 종목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온다면 비중을 많이 줄이시거나 아니면 이쯤에서도 그냥 비중을 많이 줄이시고 한 10%만 가져갑시다. 네. 네. 너무 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아셨죠?
수익 실현하시거나 낮춰주세요. 비중을. 자, 다음 보죠. 자, 삼성 SDI 매수 가격 좀 밑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6702님, 네, 문자 2번 감사드립니다. 자, 삼성 SDI 156,000원에 40%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네, 자세요. 푹 신경 쓰지 마시고 푹 자세요. 괜찮아요. 주무세요. 비중이 왜 잠을 못 잡니까? 종목 문제가 아니라 40%시니까 잠을 못 자시는 거지. 네,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수익 많이 내고 싶으세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40%, 30% 가는 순간 어디로 갑니까? Go to the hell. 안 돼. heaven을 가야 되는데 hell이라고 hell. heaven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요. 많이 사면. 그거는 정말 운이 좋게 몇몇 분들. 보통은 다 아니시잖아요. 삼성 SDI 괜찮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내년까지 놔두세요. 보기 싫으면 계좌 옮겨서 놔두세요. 계좌 옮겨가지고 보기 싫은 증권사 하나 아무거나 골라서 증권사 하나 오픈하셔가지고 글로 옮겨두세요. 계좌. 종목 안 팔고 옮길 수 있어요. 수수료 몇천 원만 내면은 종목 그대로 천주건 만주건 옮길 수 있습니다. 옮겨가지고 그냥 놔두고 계세요. 정 잠이 안 오신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삼성 SDI는 괜찮아요. 올라갈 거예요. 왜? 중국 공장 터지지? BMW i3 지금 공장 어떻게? 풀 가동 중이에요. 다 돌아간다고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결론은 뭐? 보기 싫으면 그냥 계좌만 옮겨서 놔둬라. 언제까지? 내년까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까지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종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방송 보고 종목 매수하시는 분들 저 때문에 사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살려드린 거예요. 그건 아셔야죠. 그렇죠? 잘 따라오시고요. 종목 드리면 기회 봐서 무조건 드릴 겁니다. 아셨죠? 이번 주가 될 수 있고 다음 주가 될 수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조만간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 걱정 마시고 방송 잘 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7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14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상승 반전한 모습입니다. 557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